네, 반갑습니다. 바로 생각나 남우상 교육이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업무 매뉴얼 관련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 사전에 몇 가지 좀 공유해 드릴 게 있어서 동영상으로 일단 남겨드립니다. 제가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화면 공유하는 걸로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드렸던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져오실 과제에 대해서 다들 좀 잘 마무리 하셨나요? 지금 뭐 아직 안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수업이 좀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먼저 정리할 것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금요일 수업이 훨씬 더 성과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라고 동영상으로 일단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화상팀 1조는요, 제가 실시간으로 좀 안내 드렸었는데 2조, 3조는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많이 기대하셨던 업무 매뉴얼 교육이고요. 사실은 말이 업무 매뉴얼이지만 뭔가 우리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교육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될 업무 매뉴얼 교육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장님들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 매뉴얼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목표는요, 첫 번째, 업무 처리 방식을 표준화하여 노동 집약형 구조를 장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뭐 구조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끊어서 표현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문장으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하는 방식, 일하는 절차를 표준화하여서 현재 노동 집약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즉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장치형 구조로 바꾸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하는 게 있고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업무 수행을 알려주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정리를 해서 뭐 소책자를 만든다던가 안내서를 만든다던가 설명서를 만든다던가, 또는 제가 자꾸 코가 맹맹해서, 또는 설명의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 수행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겠죠. 업무 매뉴얼 작성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이고 활용 가능해야 하며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한다는 것은 담당자, 절차, 그리고 관리 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수행할 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관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업무가 처리가 되어질 때 보고하거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작성하는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을 넛지 구조로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넛지는 다들 대부분 아실 거니까. 그래서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 그 업무의 절차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료를 잘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업무 매뉴얼은 가독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읽을 수
읽기에 편해야겠죠. 그러려면 목차를 잘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예시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의 예시라던가 업무 절차 과정 예시라던가 또는 그에 따른 사진 자료와 같은 것들을 함께 포함해 주시면 좋습니다. 페이지 구성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업무 매뉴얼이 이대로 로지컬 트리 매핑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소책자 안내문, 설명서, 지침, 가이드 등을 만들면 이대로 주기에는 서류의 양식이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서류의 양식에 맞출 때 실제로 전달하는 이런 가이드를 만든다던가 설명서를 만들 때 페이지 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 번째, 직원 교육이 있겠습니다. 직원 교육이라 함은 신입 직원 수습 기간 단축. 그러니까 신입 직원이 왔을 때 수습 기간이라고 불리는 교육 시간, 교육을 받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요. 개인 경험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신입 직원의 교육을 받으면 선임 교직원의 지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선임 교직원의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선임 교직원의 지도를 받다 보면 선임 교직원이 원칙만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선임의 경험이라던가 가장 나쁜 거는 안 좋은 습관, 편견이 전염됩니다. 아시겠지만 좋은 습관이나 어떤 원칙보다는 안 좋은 습관, 편견이 전염 속도가 훨씬 강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에서는 체계를 잡고 서로 소통하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일을 처리할 때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고요. 노하우 계승 및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바로 생각나를 활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작성하고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이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료에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다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더 좋았던 노하우들을 계승해 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이래서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읽어보면 논리적인 구조만 맞으면 사실 뭐 이렇게 이견이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업무 지시의 명분이 세워지고 그러니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최소화되죠. 사실은 쓸데없는 감정은 좀 관념적인 것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런 거 아닐까?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지? 와 같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두 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 성과를 파악한다는 건 사람이 잘했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런 절차가 참 좋은 효과를 발휘했어. 이래야 물론 사람이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주 필요한 과정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만 잘하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낼 수 없는 일이면 그건 뭐 성과로 남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업무에 절차적으로 성과가 남는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오류와 한계를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의 업무 처리 과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이 잘못한 것이 돼요. 너가 잘못했어. 가 아니라 이런 절차가 잘못되었구나. 이 절차를 좀 수정을 해보자. 와 같은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로 인해서 좀 입체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업무 매뉴얼 작성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바로 이번에 만들 업무 매뉴얼은 크게 정보형 업무 매뉴얼과 수행형 업무 매뉴얼이 있는데, 저는 금요일날 원장님들 만나면 이 수행형 업무 매뉴얼 중심으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 정보형 업무 매뉴얼 부분은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잘 준비해 오시면 당일 뭐 1시간 안에 좀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업무 매뉴얼 교육은 업무 매뉴얼을 완전히 완성하기보다는 완성하는 과정,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각 학원들 다 상황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업무 매뉴얼을 우리가 함께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보편적인 샘플을 가지고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 업무 매뉴얼은 이제 정보를 나타내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업무 매뉴얼 목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날은 이 수행형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번 교육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형 업무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요도 정보형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정보형의 작성 방법은요, 우리 학원의 좀 본질적 가치를 써보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우리 학원의 소개를 하는 관점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쭉 쓰다 보면 내용이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필요한 항목과 필요 없는 항목들을 찾아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수행형의 작성 방법도 그날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그리고 항목의 예시는 뭐 이렇게 담당자와 업무 절차들, 그래서 누가 어떤 업무를 처리한 다음에 누구에게 보고를 하면 그 업무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면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그날 어떻게 작성하는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예시로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의 업무 매뉴얼에 결석생은 당일 사유를 파악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라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을 했다면, 이것은 아직은 굉장히 관념적인 업무 매뉴얼이에요. 이걸 바로 생각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결 관리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써보는 거죠. 처음에는 출결 관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써보는 거예요. 담당자, 행정직원이 수업 전 결석 또는 지각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담당 강사는 수업 시작 전에 그 정보를 처리하고 수업 시작 후에는 출결을 확인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오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다시 공유한다. 행정직원은 해당 학부모님에게 일단은 카톡으로 미등원 사실을 전달을 하고, 그에 대한 답장이 없는 경우 저학년 관심 학생 우선 전화를 확인을 한다. 그거를 그 내용을 전달받은 강사는 다시 출석 후에 체크를 하고 퇴근하기 전에 미등원 학생에 대한 전화 상담을 진행한 후 업무 보고 시 제출한다. 교무실장은 사유를 분석한 후 후속 조치 업무 보고를 최종 자신의 업무 보고에 제출한다. 뭐 후속 조치라 하면 뭐 보강일 수 있고 수강료 차감, 휴태원 방어 명단의 추가, 상급자 대응 상담. 이게 뭐냐면 담당 강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무실장이나 원장님이 추가 상담이 필요한가 또는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후속 조치들을 결정하면 후속 조치 내용을 단톡방 또는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고 업무 보고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면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생은 당일 사유를 파악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라는 이 한 문장의 업무 절차 과정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끊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용을 줄로 쭉 써본 거죠.
자, 이걸 다시 묶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수업 전 담당 행정직원 말고, 아이고, 수업 전 담당 행정직원, 그 다음에 여기서 절차 또는 업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담당 강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업이 시작이 되면 좀 안 보이시겠네요. 제가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좀 어지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자, 수업 전에는 행정직원이 결석 지각 정보에 대한 걸 공유해주면 수업이 시작이 될 때 담당 강사가 이 네 가지 업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이런 업무들을 해준다. 그러면 다시 수업 시작 직후인 거죠. 수업 시작 직후에 담당 행정직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수업 종료 후에는 담당 강사 선생님은 다시 이런 업무를 해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보면 출석부에 최종 출결 사항을 작성한 후 단톡방에 공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조적으로 보면 작성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단톡방에 공유하고 여기는 끊어도 돼요. 퇴근 전 뭐뭐 한 후 업무 보고 시 제출. 그러면은 상단 진행하고 밑에 업무 보고 시 제출. 이렇게 하시면 아까 두 줄에서 네 줄로 늘어나긴 했는데 업무 하나 둘 셋 네 단계. 출석부 체크, 단톡방 공유, 전화 상담, 업무 보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무실장이 업무 보고는 제출, 업무 보고는 교무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교무실장님은 이런 업무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 내용도 여기 거야.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 내용도 이렇게 되면. 그럼 정리가 좀 됐나요? 자, 결석생 당일 사유를 파악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라는 내용은 이 문장 하나를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본다면, 순서도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출결 관리는 수업 전에 관리, 수업 시작했을 때, 수업 시작 직후, 수업 종료 후, 그 다음에 업무 보고 순서대로 관리를 합니다. 수업 전에는 행정직원이 결석 지각 정보를 공유해 주고요. 수업이 시작이 되면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체크한 후 단톡방에 공유를 합니다. 수업 시작 직후에는 행정직원은 부모님에게 일단 카톡으로 전달하고 답장 없는 경우에 전화로 확인한 다음 다시 단톡방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피드백이겠죠? 자, 수업이 끝난다면 선생님은 출석부에 최종 출결사항을 작성을 하고요. 단톡방에 공유해주고 미확인 미등원 학생은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확인된 미등원이나 미확인 등원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체크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확인 등원생은 지각인 거고 지각 사유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미확인 미등원 학생은 전화를 상담한다. 그리고 업무 보고 시 제출한다. 그럼 업무 보고라는 서류를 작성을 할 때 이런 미확인 미등원 학생을 체크하게끔 해놓고 전화 상담을 했는가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면 업무 보고 하기 전에 당연히 전화 상담을 하게 되겠죠. 이게 넛지 구조를 업무 매뉴얼에 서류로서 집어넣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업무 보고는 교무실장님에게 제출해주면 이제 교무실장님이 이런 업무들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일 전체 결석생을 취합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후속 조치 업무 보고 시 제출. 학생별 후속 조치는 업무 보고 시 제출.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교무실장님은 결석생 사유를 판단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본인이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교무실장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친구는 보강하세요. 이 친구는 수강료를 차감해 주세요. 이 친구는 휴태원 문제 학생으로 넣어주세요. 이거는 나나 원장님이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게요. 라는 후속 조치를 결정하시겠죠. 그럼 학생별 후속 조치 내용을 원장님에게 보고를 하겠죠. 블라블라. 그 뒤에 또 관리자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석생을 당일 사유 파악해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라는 출결 관리 방식을 좀 떠나서 이걸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잡아두고 누가 어떤 일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인지가 되는 거겠죠. 사실 이거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금요일날 당일에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수행형은 금요일날 설명드릴 건데 좀 보다 쉬운 정보형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 할 거예요. 수행형은 그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형의 개요까지 설명드리고요.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보에 넣어야 될 업무 매뉴얼, 정보 부분에 넣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칙은 아니에요. 원장님들마다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형을 잘 써야 되는 이유는요, 이 이후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기준이 되어 줄 겁니다. 볼게요. 처음에 설립, 우리 학원의 슬로건을 써보면 좋겠죠. 우리 학원의 슬로건을 써보고 캐치프레이즈를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이나 원장님 소개가 있을 거고, 우리 학원의 연혁, 언제 개원을 해서 블라블라블라. 이게 기본적인 정보가 될 거고, 두 번째, 우리 학원 서비스의 원칙들을 작성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예시로 적어 놓은 거예요. 얘를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막 적었는데, 친절한 회원관리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프로그램이 있다. 평가 체계는 이렇다. 우리는 강의 준비를 잘한다. 학습관리, 효과적인 개념이해를 돕는 교재를 가지고 있다. 학습 설계를 잘 해두었다. 즐거운 수업을 한다. 거꾸로 교실을 한다. 토론 발표 수업을 한다. 완전 학습 구조다. 오답 노트 관리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학습 이력을 관리한다. 등등. 우리 학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의 원칙, 질적 원칙을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비스를 구성을 했어. 누구를 가르칠 거고, 어떤 과목을 가르칠 거고, 그 과목은 어떤 수준에서 가르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한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수업을 하며, 이 반에 선생님들은 누가 배치가 되고, 우리는 전체 교직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다. 수강료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이렇습니다라고 서비스의 구성을 작성을 해보는 거고요. 상품의 내용은 그래서 초등부는 몇 개 반이 있고, 그 반에는 이 레벨의 반, 이런 레벨의 반의 목표는 뭐고,
들어오려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되며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은 누굽니다 라는 정보를 정리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수업에 대한 소개가 상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입시 성과, 대회 성과, 학교 성적 성과, 우리 학원 자체적으로 우수 학생, 태도 모범 학생, 이렇게 좀 잘하게 된 성장을 많이 보인 학생, 이런 것들의 성과들을 누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규범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 지켜야 될 규범과 어떻게 안내할 건지. 교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주황색 네 가지. 주황색은 대부분 대표나 원장님들이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파란색은 관리자들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 수행 프로세스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형을 저랑 하실 거죠. 앞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보형은 그냥 작성해 오시면 되는 거고요. 작성해 온 걸 구조적으로 맞출 거고, 수행형은 만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일의 수행형은 목차를 보면 부서별로 각각 알아야 될 내용과 함께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부서가 각자 부서에서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을 거고, 제가 부서랑 업무를 나눈 이유는 이건 사실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에요. 신입생, 휴퇴원생, 출결, 시간표, 종강, 개강, 월별 이벤트, 설명회나 간담회 등등 이런 업무들은 부서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포스처럼 이렇게 TF팀을 꾸리듯이 이렇게 부서에 상관없이 함께 일하는 업무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 우린 이걸 작성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다 접을게요. 그냥 다 접고 다시 업무 매뉴얼은 작성하는 이유는 업무 방식을 표준화하여 장치형 사업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거고, 정보를 전달하거나 업무 처리, 업무 수행 방식을 알려주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는 원칙이 있고요. 기대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것의 작성 방법으로는 크게 정보형, 수행형이 있고 그 개요를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정보형에 대한 것만 미리 잘 작성해 오시도록 오늘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올려드렸던 수학학원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혹시 드셨나요? 이 수학학원 업무 매뉴얼 올려드렸던 내용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되게 안 좋은 업무 매뉴얼이에요.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무 매뉴얼은 갖다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려드린 수학학원 업무 매뉴얼, 이 예시로 보내드렸던 업무 매뉴얼은 매우 관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는 사실 괜찮아요. 이거는 그 학원의 원장이나 대표가 생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교육의 원칙, 가치 체계,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 구성, 교재 구성, 학사 편제, 그 다음에 규범, 이런 것들은 그냥 정보기 때문에 그냥 구조적으로 맞추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상담 활동. 상담은
자, 보세요. 결석이나 지각, 신입생, 퇴원생은 당일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현할 건지 써놓지 않았죠. 그럼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되냐면, 결석은 무엇이고 지각이란 무엇인가, 신입생은 누구이고 퇴원생은 누구인가, 당일이라고 적어놨는데 학원의 일이 오후 한 2,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돌아가는데 당일이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요. 그 시간에 언제, 더 구체적으로. 자, 반드시 확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확인하는가, 확인이란 무엇인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확인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절차적으로. 그래서 바로 생각나를 이용을 해보신 분들,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 이 문장이 매우 관념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결석이나 지각, 신입생, 퇴원생은 당일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도록 합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입 직원 또는 교직원들에게 이런 업무 매뉴얼을 주었다라고 하면 일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깜냥대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 나의 기준대로 알아서. 그래서 각자마다 일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기준이 달랐을 때 부딪히면 이제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사람을 또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게을러, 저 사람은 뭐 상담하는 게 싫어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알려준 적이 없었던 거죠. 우린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교무실 및 담임선생님 전달사항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달사항이란 건 대체 무엇이며, 누가 작성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에게 전달을 하고, 그것이 잘 전달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학생 관리 철저, 귀가 지도 철저, 이런 건 사실 규범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규범은 규범으로 다시 가야 되고. 바로 생각나로 교육받고 보니까 매우 안 좋은 업무 매뉴얼이었던 거죠. 여기 있는 대부분이. 자, 보세요. 신입생 입학 전후에는 등원 전 확인 사항을 안내한다. 차량 교재 시간 등. 신입생이 입학 전후? 그러면 신입생의 입학 전후에 뭔가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차량 교재 시간 등을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그것이 안내되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거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임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계속 관리자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몰라서 안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내용은 되게 많지만, 이제 예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날 모든 학원들의 업무 매뉴얼을 모두 작성하는 건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내용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구성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돌아가셔서 어떻게 완성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하나의 목차 정도는 함께 만드는 시간을 금요일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 매뉴얼은 줄글로 써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샘플로 드렸던 것처럼 번호를 붙여 써주셔도 좋고요. 이 번호를 자 보세요. 번호를 지운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번호를 지우면 이런 이제 이어지는 문장 형태가 되겠죠. 이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원장님들이 우리 학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제가 따지진 않을게요. 원장님들이 보기에 편한 글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한글 문서 전체를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죠. 전체 선택하셔서 줄 간격을 한 300% 정도로 늘려주세요. 줄 간격을 300% 정도로 늘려주시면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간격이 되게 넓잖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것은 이대로 출력을 하셔야 여기에 밑줄도 긋고 지우기도 하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오신, 그러니까 프린트 해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린트 해오신 업무 매뉴얼에 뭐 볼펜으로 선을 긋고 이거 이 부분을 뭐 수정을 하고 얘는 절로 보내고와 같은 거 작업들을 해올 테니까 할 테니까 프린트 하실 때 줄 간격을 최대한 넓게 해서 첨삭, 그러니까 본인 업무 매뉴얼을 뭐 선을 긋고 이쪽으로 옮기고 하는 첨삭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넓게 글씨를 볼 수 있게 출력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 준비, 금요일 수업 사전 준비 내용 전달 사항이었고요. 금요일 날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원체 좀 오늘 많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원장님들께서 준비를 잘해 오시는 것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업무 매뉴얼 교육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고입니다. 저희가 이번 바로 생각난 기본교육과 업무 매뉴얼 활용 교육이 끝나면 추가로 신청 가능하신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이후 과정들은 대부분 화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으로는 학생용 교육,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활용 가능한 교육법. 두 번째는 성인 교육. 현재 1차 이 기본 교육만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인 바로 생각나 구성의 원칙 정도를 배우시는 거고요. 이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성인 응용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업무 활용 과정이 있는데, 업무 활용 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설명회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외부 연사를 초청하지 않고도 양질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대치동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